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한번 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쪽지로 좀 다트를 어떻게 접근하냐 막 이런 질문들이 좀 많이 와가지고 좀 일일이 또 중복되는 질문들을 일일이 좀 답변하기가 그래서 영상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뭐 다 아시겠 좀 오래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다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능란하게 사용하시겠지만 의외로 다트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설명은 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공시를 쳐보시면 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 들어가면 회사명 또는 종목 코드 이렇게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SM을 한번 쳐볼게요. SM을 쳐보면 회사명 찾기를 하면 기라고 적혀 있는 것은 뭐냐면 일반 그 비상장 기업이에요. 비상장 기업. 상장하지 않은 그런 기업들을 기라고 적혀 있어요. 코라고 적혀 있는 건 뭐냐면 코스닥 업체예요. 코스닥 업체고 유라고 적혀 있는 것은 뭐냐면 유가증권 시장이라고 해서 코스피 시장. 그래서 코스피 종목이에요. 그리고 기는 전부 다 일반 비상장 기업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넥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넥.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넥 있죠. SMB나 이거는 뭐냐면 코넥스 시장, 코넥스 종목이에요. 코넥스 종목. 그래서 유라고 적혀 있는 것은 코스피, 코라고 적혀 있는 코스닥 업체, 기라고 적혀 있는 것은 일반 그 비상장, 외부 감사 대상 비상장 기업. 그다음에 넥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코넥스.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 자 만약 기를 이렇게 아무거나 하나 클릭을 하시면 지금 2018년도 7월 4일에서 2019년도 1월 4일까지는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전체로 하셔요. 이거 기간을 전체로 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죠. 감사 보고서가. 왜냐하면 외부 감사 대상 업체들은 4월 달에 이게 뭐야 감사 보고서가 접수가 되잖아요. 지금 다 접수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어 뭐야 이 날짜를 좀 잘 선택을 하셔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 연결 대상 회사인데 그 종속회사에 그 상장하지 않은 외부 감사 대상인 비상장 기업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감사 보고서를 보고 우리가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볼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공시 서류 검색이라고 공시 서류 검색이라고 여기 보이죠? 이 공시 서류 검색에서 상세 검색을 한번 클릭해 보시죠. 상세 검색. 그러면 이렇게 이런 난이 나와요. 그러면 만약 여기서 제출인 명의에 만약 우리가 보고 싶은 그 어떤 펀드 뭐야 사모펀드다. 그러면 우리가 스택 인베스트먼트다. 스택 인베스트먼트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딱 보소 검색을 누르시면 스택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했던 회사 8월 2일 날 그런 회사가 이제 매매한 그런 부분들 나오죠. 이렇게 매도, 변동 내역 이렇게 나오죠. 이런 부분들 이렇게 보고 그다음 만약 어 나는 이런 다른 회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한행컴퍼니다. 그러면 한행컴퍼니 뭐 제일 사무투자 전문회사 뭐 검색을 해보시면 전체로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날짜도 그래서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건 뭐 이게 일주일치 막 해놓고 하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나스미디어에 2016년도 17년도 있죠. 그러면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변동 내역이 있어요. 판 것도 있죠. 이렇게 장로 매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런 걸 왜 보냐면 우리가 케이스 분석할 때 필요해요. 왜냐면 막 아까 스택 인베스트먼트가 막 이런 펀드들 있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이름 명칭이 바뀌어서 나온다고요. 그러면 관련된 스틱 관련된 뭐 그 사모펀드다. 그러면 그 당시에 투자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사업 보고서를 보고 그 날짜에 왜 투자했는지 보다 보면 이 펀드의 어떤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분석을 위해서 보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한엔 컴퍼니다.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면 한엔 컴퍼니 보통 한엔코라고 많이 되거든요. 한엔코 개발홀딩스. 그러면 한엔 이게 한엔 컴퍼니가 이제 만든 그런 거잖아요.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보는 거예요. SK D&D.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 회사에 뭐 이렇게 매수를 해서 지분율을 높였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엔코 관련된 뭐 시멘트 홀딩스다. 그러면 뭐 전체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서 뭐냐면 케이스 어떤 종목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회사 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고 쌍용, 양회, 공업에 투자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이 회사들도 연구해보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제출임명을 어떤 식으로 넣느냐 만약 뭐 가치 투자 뭐 자산 운용사 유명한 뭐 신영 자산 운용이다 그러면 전체로 해서 검색을 누르시면 이제 회사들이 나와요. 회사들이 나오면 그러한 회사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는 거죠. 이렇게 이런 회사들을 갖다가 여기 보면 상당히 오래 걸리죠. 좀 기간을 좀 줄일까요? 줄여가지고 잠깐만요. 예,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회사들. 그럼 이 회사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는 거예요. 보면서 스크리닝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다 뭐 이렇게 볼 수 없는 거니까 이렇게 이 회사가 투자했는데 못 보고 투자했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시서류 검색에서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회사별 검색 있죠. 회사별 검색. 이것은 뭐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은데 이건 아니고요. 이제 이거 펀드 공시. 펀드 공시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 펀드 있죠. 여기를 들어가 금융투자협회라고 여기를 들어가 보셔요.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 금융투자회사가 있어요. 금융투자회사 클릭을 해보시면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 현황 있죠.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셔요. 애널리스트 현황. 애널리스트 현황이 나오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DB 금융투자다. 그럼 리포트 공시한 게 있죠. 24개. 그렇죠. 그럼 24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리포트를 한번 이렇게 보셔요. 보시면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들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시면 이 회사는 어떤 쪽에 이렇게 리포트를 썼는지 대충이라도 알잖아요. 알고 이제 마음에 드는 회사 있으면 여기서 다운 받으시고 그쵸? 그 다음에 나는 뭐 교보증권치로 보겠다. 그러면 교보증권치 보고 에러가 발생했네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최신 리포트 한번 볼게요. 최신 리포트 이렇게 있죠. 예,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투자 전략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채권 분석 기업 분석 우리가 이거를 다 하나하나 들어가기 힘드니까 여기서 와서 그냥 한꺼번에 보는 거죠. 이렇게 영어를 좀 잘할 수 있으면 외국 증권회사치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영어를 좀 잘하면 글도 다른 부분들 그렇죠. 다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웬만한 것들은 다 여기서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활용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시서류에서 신용평가 공시상세 검색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금감은 신용평가서 조회하면 바로 가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대상회사를 만약 대상이라는 회사를 한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날짜를 최근에 좀 이렇게 쓰셔요. 1월 1일부터 해서 이렇게 하시면 날짜를 항상 선정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업 신용평가 있죠. 이걸 보셔요. 우리가 이제 그 사업보고서에 보면 그 신용평가 결과치만 나오잖아요. 뭐 AA 마이너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그것도 좋은데 이거를 좀 이렇게 보시면 왜냐하면 그 신용평가 회사들이 어떻게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지를 대충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걸 평가하는지가 대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회계기준, 재무제표 기준 해서 이거 잉여현금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걸 다 구해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 등급, 평가 근거, 이제 등급, 그다음 전망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평가 등급은 뭐예요? 이거 이렇게 한다. 그 등급 핵심 논거, 이제 여기서부터는 논거예요. 논거, 논리적인 근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보수적으로 항상 신용평가는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좀 이렇게 판단할 때 의외로 좋아요. 이렇게 회사 개요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간편식 등에 여기 나오죠. 여기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사업보고서 읽고 나서 신용평가서도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럼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현금 흐름 추이도 이렇게 나오고 전체적으로 이제 나와. 여기는 이제 신용평가할 때 현금 흐름이 중요하거든요. 잉여 현금 흐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잉여 현금 흐름을 구하는 것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것 가지고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그리고 이제 재무 안정성 추이 같은 경우도 굳이 막 우리가 구할 필요 없이 다 구해져 있잖아요. 지금 2014년도부터 쭉 추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가 방법론에서 이제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고 그럼 이제 설명해주고 이제 AA 관련된 이렇게 나오고 이제 이것은 이제 뭐 이런 부분을 설명해주는 거고 나이스 신용평가 관련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렇게 보면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기평가 일반 사채 회사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회사채는 그래가지고 예, 이것도 설명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되고 나이스 시민평가지만 한국 기업평가다. 그러면 한국 기업평가는 어떻게 평가하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A 플러스잖아요. 이건 A 마이너인데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기업평가도 이제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비교해서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보고 그게 사업보고서하고 그다음에 이거 신용평가서하고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혹시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보고서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다양한 시각으로 우리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유가증권 시장 있잖아요. 시간 있으면 여기 보면 1월 4일 3일 어제 나온 것들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서 뭐 특별한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특별한 게 뭐 있나 이렇게 대충 보다 보면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그날 그날 이게 보시다가 특별한 게 있으면 클릭 한번 해보셔도 되고 예 이렇게 보시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날짜에 뭐 특별한 게 있나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이게 뭔가 보자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고 그쵸? 뭐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단일 판매 공급 계약 뭐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들어가 보고 예.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같은 경우는 날짜를 잘 보셔야 돼요. 2019년도에서 20년도 그러니까 1년 사이잖아요. 1년 거의 1년 한 9개월 그러니까 이 날짜 뭐야 매출액이 32억이잖아요. 32억이면 한 1년 9개월로 정액법으로 나누시면 뭐 1년 9개월로 그럼 10 뭐 거의 21개월 정도 해가지고 나누기 21개월분에 12개월 딱 해서 대충 2019년도 매출을 그냥 추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 시설 투자 같은 게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태움 같은 게 신규 시설 투자자 그러면 뭐예요? 정정공시죠. 정정 옛날치인데 최근에치 뭐 이렇게 신규 시설 투자가 있다 그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게 뭐 있는 회사들 대표이사 변경된 것들이 있으면 한번 보시고 예, 이렇게 보시고 예. 특별한 것도 있으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이제 그 공시 상세 검색에서 뭐 이렇게 보면 뭐 보고 서명에서 뭐야 공급만 쳐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단일 공급 계약 나오죠. 쭉 공급만 치면 보고서 서류 안 나오더라. 단일 공급 계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회사들 한번 쭉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원익 IPS 뭔가 이렇게 쭉 보면서 반도체 제조 장비 이렇게 이런 식이구나. 공급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 날짜를 항상 자주 보시고 3개월 그러니까 거의 뭐 매출이 반영이 되겠죠. 2019년 3월 달에 다 매출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회사들만 스크리닝해서 한 번씩 보셔도 큰 무리가 없고 만약 시설
뭐 신규 시설 투자 있죠. 이런 것들. 신규 시설 투자 이게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언제 상당히 자기 자본 대비 65.21%가 뭐예요? 450억 정도 지금 공장 신설 및 신규 시설 투자 어디에요? 회사가 지금 상당하죠. 사마 콘덴서 공업. 그럼 사마 콘덴서 공업이 뭔지 한번 사마 콘덴서 공업. 이제 이거란 말이죠. 이거고 단기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고정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실적이 나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이런 회사들은 지금 상당히 뭐 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많이 올랐나 봐요. PBR이 뭐 7.16인 거 보니까 예, 그렇죠. 월봉상 엄청나게 많이 올랐네 미리 선에. 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쭉 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회사를 스크리닝하는 것들은 여기다가 뭐 보고서 명에 그냥 치고 싶은 거 하나씩 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시설 투자한 것들만 쭉 한다든지 아니면 공급해서 공급 계약하는 회사들 이렇게 해서 스크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 신용평가 그다음 펀드 공시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공시 정보 활용마당은 뭐냐면 이제 재무정보조에 보면 여기 단일 회사 주요 계정조에 있어요.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 농심을 한다. 농심이라는 회사를 한다. 그러면 농심 딱 해서 뭐예요? 사업 보고서 뭐 2018년도 거 3분기까지 본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그리고 전체 선택을 한다. 하면서 뭐냐면 이거를 그러면 이제 보통 손익계산서가 2018년도 17년도 두 개가 나와요. 이거를 갖다 엑셀로 다운받아서 이제 보통 이제 다운받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거를 갖다가 재무상태표도 다운받고 엑셀도 이거 다운받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2017하고 18년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여기다가 18이 아니라 2016년도 하면은 나머지 연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3분기 해서 3분기치를 전부 다 비교할 거니까 그러면 16년도, 15년, 14년도까지 나오죠. 그러면 또 이것도 다운받아서 아까 그거 했던 거하고 결합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 손익계산서를 딱 이렇게 결합시키면 2014년도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비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비교하는 거. 이것은 뭐 회사 간 비교하는 거예요. 회사 간. 만약 농심이다. 내가 농심하고 뭐 이렇게 보면 농심이다. 그러면 농심 하나 이렇게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빙그레 하나 한다. 빙그레도 하나 해놓고 삼양식품이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거는 잘 안 이용해요. 왜냐면 그냥 제가 수동으로 직접 하는 게 편하지 뭐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하실 분들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2018년도 뭐 3분기 뭐 사업보고서에서 연결 재무제표에서 내가 한번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2018년도잖아요. 3분기 그 다음에 2017년도 또 3분기 해서 3분기에서 또 해서 또 다운받고 엑셀로 그 다음에 2016년도도 그렇고 해서 회사별로 이렇게 비교하는 게 15, 16, 17 이렇게 다운받아서 서로 비교하는 그런 양식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다트를 활용해서 만약 다트로 내가 방탄소년단을 치고 싶다 찾고 싶다 그러면 방탄소년단 관련된 것들이 쭉 나오죠. 이렇게 뭔가 회사들 한세 예스24 홀딩스 예스24시 화이브라더스 코리아 뭐 관련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한 번씩 클릭을 해보시라는 거죠. 예,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전체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통합 검색은 예, 이게 여기도 있거든요. 여기다 해서 검색해도 되고 그냥 여기서 검색을 하셔도 돼요. 통합 검색은. 그래서 내가 치고 싶은 키워드 이거는 뭐 좀 자유롭게 치셔가지고 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만약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슈퍼개미를 내가 뭐 이렇게 뭐 슈퍼개미가 누가 있냐 그러면 대충 뭐 슈퍼개미 아무나 하나 뭐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뭐 블로그에 있네요. 이게 누구 블로그인지 모르겠지만 슈퍼개미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 구도영 씨가 뭐 있나 찾아볼게요. 그러면 구도영, 그러면 조회 결과는 없네요. 없고, 잠깐만요. 이정윤 한번 찾아볼게요. 이정윤. 이게 있죠? 여기 뭐가 있죠? 한번 이렇게 보셔가지고 한번 클릭을 해보시는 것도 해서 한번 보는 것도,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은 투자했는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과 이런 그 다트를 잘 활용하면 좀 이렇게 하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케이스별로 다른 사람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저 사람 투자하는 걸 좀 알고 싶다 하는 것들은 좀 그런 식으로 좀 왜냐하면 투자하는 회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펀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도 마찬가지고 저 자산운용사가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지 내가 든 펀드 아까 그 금융투자협회에 들어가 보시면 그 펀드 또 어떤 그 기업에 투자했는지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 보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투자했는지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회사들 연구해보고 그런 식으로 스크리닝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이렇게 좀 두서가 없어요. 왜냐하면 없어요.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다트 사용하는 평소에 뭐 어떤 그런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그냥 간단하지만 한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이상입니다.